자, 인터뷰 핫이슈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분위기라 설 느낌은 사실 좀 안 나지만요. 사실 설 전에 상여금에 대해 기대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전 세계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국내 기업이 거의 반이죠. 58%로 나타났다고 하죠.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설 상여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퇴직금 산정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예, 그 명절 연휴인데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닙니다. 네. 자, 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설 휴무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해요. 네네. 조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김우성 노무사님? 네, 경총에서 2021년 설 휴무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8.1%로 작년에 비해서 7.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의 규정이 있어서 경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급의 의무가 있게끔 규정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300인 미만 상대적으로 300인 미만 기업은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으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설 상여금 지급을 하더라도 그 지급액 수준이 작년과 동일하거나 또 적을 거라고 답했다고 하던데 네. 진짜 김우성 노무사님 급여 빼고는 다 올랐잖아요. 모든 네. 게. 진짜 네네. 숨도 못 쉬겠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조사 결과에서도 설 상여금 지급 수준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겠다. 이 응답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더구나 작년보다 적게 지급하겠다는 응답도 10.5%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임금과 관련해서도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봉 인상률 계획에서도 국내 기업 중 47.7%는 올해 직원 연봉을 동결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이 역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 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들이 40% 가까이 됐다고 하던데 이게 다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크겠죠? 근데 설 경기 상황이 전년에 비해서 약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거의 50% 이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작년 설 이후에 감염 문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작년 설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올해 설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은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겠죠. 네. 네네. 자, 그리고 노무사님, 설 상여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통상임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통상임금. 예.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산정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먼저 임금에 대한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임금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지급이 된다. 그게 통상임금. 예, 정기적으로, 일률적, 고정적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등과 같이 모두 근무 이전이라도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됩니다. 예.
퇴직금의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뭐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설 상여금의 경우에도 사전에 지급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그렇죠.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매년 100만 원의 설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는 사전에 확정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B라는 회사에서는 설 상여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경영 상황에 따라서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면 B라는 회사에서의 설 상여금은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임금 항목이더라도 그 지급 기준에 따라서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더 할게요, 노무사님. 네네. 뭐 어쨌든 올해 역시 이 코로나 영향을 작년처럼 뭐 계속 또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우성 노무사께서 보시기에 올해는 좀 어떻게 뭐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연간 이익 전망에 있어서도 사실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응답이 뭐 43.5%로도 이렇게 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뭐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계속 뭐 기저효과라든가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 악화, 특히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재 지속되고 있고 백신도 뭐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접종이 예상되고 있고 예정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좀 희망을 담은 전망을 예상하고 싶습니다. 그 좀 조심스럽게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작년에 그 정부에서도 중앙 정부에서 뭐 지자체 다 포함해가지고 그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대출 같은 거 해줬잖아요, 저리로. 예.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벌써 그 대출을 벌써 빚을 다 갚고 아니면 지금도 더 이게 빚이 더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또 많더라고요. 계속 뭐 임대료, 인건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계속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그 또 다른 빚에 또 그 대출, 그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저리의 대출까지도 또 갚아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 이중고가 지금 겹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대출 그 만기 상한 그 기간을 좀 늘려주든지 어떤 그런 대안도 좀 나중에 좀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그런 맞습니다.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